삼육대학교 자연과 간호 문제 같이 넣어놨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실전 모의. 자, 보시게 되면, 자, 1번에 바이오 연료는 쭉 제시되어 있었죠. 네, 수특에 있었던 지문을 확인하실 수 있어야겠고요. 기본적으로 약술에서의 비문학은, 그쵸, EBS와 동일합니다. 동일하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1번에 윗글에 드러나는 미세조류를 바이오미디젤 원천으로 삼는 연고를 발생할 수 있는 분리된 지방산 메틸 에스테르가 누적이 되며 연기 촉매와 비노화 반응을 일으켜서 생성된 바이오디젤과 부산물의 분리를 어렵게 한다는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본문에 찾아 20자인어를 썰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은 A에서 C에 대해 정리한 것인데 각 빈칸에 들어간 말을 본문에 찾아 쓰라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인 본문 내용을 살짝 기억해 볼까요? 처음에 첫 단락은 바이오연료에 대한 정의를 제시해 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미세조류를 바이오디젤 원천으로 삼는 연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미세조류에서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단계를 균주 선택, 배양, 수학, 지질 추출, 그 다음에 바이오디젤 전환이라는 분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억합시다. 비문학에서의 분류는 구체화된 내용이 반드시 따라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균주 선택 제시가 쭉 되고요. 배양 단계 제시가 되고요. 수학 단계 제시해 줍니다. 그 다음에 지질 추출 단계 이야기해 주고 마지막에 진한 바이오디젤 전환 단계 순서대로 제시된다 보시면 되겠죠. 항상 비문학 약술에서는요. 정의와 분류, 인과 이 세 개를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세요. 자, 내용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 되어 있는데 보시게 되면 그러나 분리된 지방산 메틸에스테르 누적 대비 연기 촉매와 비노화 반응을 일으켜 생산된 바이오디젤과 부산물의 분리 어렵게 하는 문제점을 발생할 수 있다. 야호! 답을 찾아냈네요. 자, 이것에 대한 답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가 된다? 고체상 염기성 촉매를 이용하자.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죠. 자, 기억합시다. 20자 이내로 쓰시오죠. 답이 명확하게 딱 이거 여기서 뭐뭐는 뭐뭐다 딱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대신 반드시 들어 핵심어가 있어야 돼요. 바로 요 고체상이란 말, 그 다음에 염기성 촉매라는 말, 그리고 이것을 이용하는 방식, 고체상 염기성 촉매, 요 이용까지 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 있는 문장이면 다 맞게 되는 겁니다. 요거들을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 A에서 C에 대한 설명인데, 자, A에서 C를 보겠습니다. 자, 자가 영양배양, 타가 영양배양, 혼합 영양배양인데 보시면 미세조류 에너지 공급 바이오에스를 생산한다. 그 방식으로 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잖아. 그러다 B하고 C와 디귿하고 이건을 보시게 되면 자가 영양방향 강화성을 통해서 에너지로 빛을 사용한다 되어 있고요. 타가 영양의 배양은 유기물 하는데 유기탄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여 나와 있네요. 자, 그렇다면 요거대로 그대로 찾아주면 되겠네요. 자, 공통점은 뭐라고요? 미세, 기억나시죠? 미세조류의 에너지를 공급하여 바이오매스를 생산하는 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는 무엇에 따라서 에너지원에 따라서 나눠진다 나와 있고요. 에너지원, 선생님 그게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긴요? 여기 바로 나와 있잖아요. 에너지원에 따라 바로 나와 있죠. 그러면 디귿은 뭐가 되는 거야? A는 빛에 의해서, 그 다음에 B는 리을은 무엇에 대해서? 유기탄소에 대해서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문제예요. 어떤 문제? 본문의 내용을 찾아 써준다는 기본 내용 이야기하셔야 되고요. 약술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 베이스가 뭐다? 그쵸? 기본적인 독해 능력과 문해력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있는 내용을 잘 활용해 주셔야 돼요. 자, 3번과 4번, 5번입니다. 여기 관동별곡에 대한 지문이고요. 수능 완성에 출제된 지문이죠. A에서 B장미가 드러난 부분의 시행을 찾아 첫어절과 끝어절을 쓰랍니다. 자, 문학이 추구하는 미적 범주, 먼저 B장미가 뭔지 알아야겠지.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것에 의해 실현되지 못하면서 느껴지는 미의식입니다. 이루어져야 할 이상, 현실의 상황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하는 과정 생기는 슬픔, 고통, 절망 등의 감정과 함께 일어나는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고요. 주로 이상과 현실의 갈등을 다루는 문학 작품에서 나타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작품에서는 삶의 모순과 갈등을 거부하고 숭고한 이상이나 이념을 추구하는 적극성에서 비장미가 느껴지기도 하고요. 현실의 벽에 부딪혀 소망을 얻지 못했을 때 좌절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대요.
그럼 왜 들어간 좌절 한번 찾아볼까? 자, 이건 원래 보자마자 답이 딱 나와야죠. 진주가 죽서루의 여정지입니다. 50천 날인물이 태백산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가니 차라리 한강의 목명을 다하고자. 한강의 목명을 다한다? 한강은 누가 사는 곳이야? 왕이 사는 곳이야. 왕에 대한 그리움. 영군지정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왕이 정해준 일정은 한계가 있고 풍경은 지겹지가 않대요. 아하, 그렇습니다. 나는 더 놀고 싶어. 근데 현실은 어떻다? 왕이 시간을 정해줬단 말이야. 유의도 즐거움이 많기도 많고 걱정도 많기도 많구나. 객수 나그네 시름을 둘 데가 없다. 나그네 시름을 거칠 수 없다. 포기해버리게 된 거죠. 즉 왕이 정해준 왕정과 풍경 사이에서의 갈등이에요. 즉 나는 이것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 왕정이 들 때 여기가 본문에서 말하는 비장미가 이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왕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4번에 밑줄 치어를 C에서 찾으래요.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의 별, 달과 별은 왕을 상징합니다. 니미신과 방긴이 눈물이 절로 난다. 청강을 피어내어 봉황루에 붙이고저 누이에 걸어두고 파랑을 다 비추어 심상국을 점락같이 맹구쇼셔. 청광으로 심상국고 외진 곳을 비춰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청광이란 건 백성에 대한 선정을 이야기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 맑은 빛으로 백성을 비춰주세요. 애민의 정신, 연민의 정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걸 우리가 C에서 찾으라 되어 있지요. C. 적은 더 밤이 들어 풍랑이 정화권을 부상처 명월 밝은 달을 기다리니 서관 천장에 뱉는 숨는구나. 주름을 고쳐고 어깨를 다시 쓸며 계명성이 돋도록 고쳐 앉아 바라보니 백년아 명월과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보내신 고 일이 좋은 세계 남에게 다 보이고자. 그렇죠. 백년아 하얀 연꽃 밝은 달이에요. 이걸 통해서 남은 이 세계를 남에게 다 비춰주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즉 여기도 역시 얘기하는 게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명월과 백년아의 의미는 뭐라고요? 그렇죠. 연민, 직접 말하면 연민이 아니라 애민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애민의 정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답은 명월 또는 백연화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B에서 파도를 상징하는 시어를 찾으랍니다. 이거는 거의 암기죠. 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을 텐데. 자, 적은 더문의 망양정 여정지고요. 오르니 하늘 밖은 하늘이 하늘 밖은 무엇이냐. 자, 가등노한 고래 불거리 뿌거니 은산을 꺾어내어 육합을 나리는 듯 5월 정철의 백설. 자, 바다가 있어요. 꿀렁꿀렁꿀렁 고래에 비유합니다. 파도 윗대가리 축축축축축축축. 이거 은산. 해변가에 물거품 쫙 생겨 있는 거, 그거를 백설. 요 세 개가 상징하는 건 바로 파도를 이야기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은 우리가 바로 암기하다시피 찾아주셔야 돼요. 고래, 은산, 그 다음에 백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6번 문제. 수갑과 계속 헷갈리네요. 날개와 수갑, 날개 또는 수갑입니다. 자, 가와 관련하여 연상한 내용으로 알맞은 처절을 끄덕여서 찾았으라 되어 있네요. 자기 한 사람 좀 불참. 보시면 알겠지만 저항입니다. 나는 여기에 저항한 거야. 조직사회에. 자, 저항을 했습니다. 자, 아무렇지도 않게 체육대회 개회식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민도식을 무척 화나면서도 그지없이 외롭게 만들었다. 정문으로 들어서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되돌아서서 나오지도 못한 채 그는 일단 멈춘 자리에 붙박여 버린 듯 언제까지 움직일지도 몰랐다. 자, 좌절이죠. 그쵸? 저항하지 못하는 좌절의 모습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일제내국가를 경청한다. 일단 반어법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삼천리 화령왕성 역시 반어 이야기할 수 있고요. 율수태 일정한 군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룩한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끼룩거리면서 낄낄대면서 1열, 2열, 3열 행대.
이건 뭐가 돼? 군사 정권을 이야기해 줍니다. 군사. 이 세상에서 떼어매고 이 세상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해서로 각기 자리 앉는다. 주저앉는다. 주저앉는다. 좌절입니다. 정답은 각기 주저앉는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지요. 아이고 수학이 나오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각기 주저앉는다 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죠. 자연계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6문제 풀이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369대 자체가 그렇죠? 이런 문제 형태라든가 내용이 문법이 전법이 들어가는데 이제 문과에만 해당하는 건지 이과도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건데 다음 주부터 이제 이과도 제가 문법을 같이 활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